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성공 전략 시간 저희 제작진 남성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우십니다. 항상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모습마저도 너무나 매력적이신데요. 팀장님은 언제나 방송 준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이 포스코 강판이에요. 네. 어제 저는 마감가 체크하고 깜짝 놀랐는데 상한가 로 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강판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 포스코 강판이 어제 갑자기 오후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네. 때문인데요. 이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포스코 강판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가도 올랐다.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효과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300% 이상 증가한 144억 원이라고 발표했고 단기 순이익도 107억 원으로 628%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이제 이번 포스코 강판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향후 철강 섹터에 이런 훈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자동차니 건설이니 가전이니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그렇죠. 그런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제 그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감산을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수요 회복을 이제 공급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현대제철이나 이런 후발주자들도 함께 국내 중소형 철강사까지 좀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 업계 3위 기업이죠.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대한제강, 문배철강 정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다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좀 대한제강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818억 원이에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2배가 이미 증가한 실적인데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강판의 실적이 다른 중소형 철강주에 대한 기대도 올려준다면 조금 더 관심을 둘 만한 종목 대한제강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저는 판매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닫습니다. 수출 나아지고 관련한 종목도 엮이면서 급등하는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수출 데이터도 꼭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인데요. 실적 얘기하면 사실 어제 현대차, 기아 실적도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기로는 5년 만에 최대 실적이었다라는 평가인데 자동차 쪽 실적이 좋은데 계속 언급하는 게 이제 반도체 보릿고개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이제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었고 레저용 차박이다 뭐다 하면서 좀 큰 SUV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서 1분기에는 좀 이제 호실적이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돈 있어도 못 산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 수급난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그 컴코를 통해서도 좀 본인들이 이제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확보했던 반도체가 이제 좀 넉넉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생산 차질이 좀 예상이 되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3분기 이후에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다. 회복이 되면서 이제 대체 소자를 발굴한다거나 유연한 생산 계획 조정 등으로 최대한 차질을 좀 최소화해보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이런 악재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몇 달간 돼왔던 상태이고 오히려 2분기에 좀 생산 차질을 빚었다면 그 다음 분기에는 그 이연 효과가 좀 기대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 3분기 이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메리트 느끼며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조금 이 반도체 이슈로 내려올 때쯤에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 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융주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 사실 오늘도 신한지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도 실적 현대건설, 포스코인터 발표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금융주 좀 초점 맞춰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금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일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금융주들도
앞서 실적을 발표했죠. 우리금융이나 KB금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네. 오늘 발표될 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도 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미 안 오른 종목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는 한국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 역시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카카오뱅크 IPO 이슈가 한 번 더 이 한국금융지주의 주가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카카오뱅크 가치가 2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현재 한국금융지주 시총이 6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31%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도 이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더해진다면 좀 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1,200억 원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실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제 포스코 강판처럼 좀 움직일지가 주목이 되고요. 또 여기는 뭐 수소차 부품이라던가 친환경 모빌리티 그 부분을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이런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처럼 포스코 인터도 호실적 내놓고 급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개장 이후에 또 흐름 보면서 이것도 관전 포인트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융주 내에서는 한국금융지주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대 일단 이틀 전에 나오셨던 황유연 팀장님도 금융주 내에서 한국금융지주 볼만하다라고 이야기 주셔서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이번 주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잘 간다면 또 적극적으로 AS와 두 분의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요.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해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뭐 LCD나 OLED 패널가가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추가된 소식이 애플이 이제 삼성에 대한 통제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애플 OLED 이 탑재를 조금 줄이고 이 삼성의 탑재를 줄이고 LG 거를 늘리는 네.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LGD가 받을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제 겹호재라고 하죠. TV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애플향 아이폰 쪽 이제 비중도 채택을 늘려나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TV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집도 얼마 전에 TV를 교체를 했는데 네. 이 OLED 제품의 수요가 느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LCD 판가가 올라가면서 OLED 단점이 상대적으로 좀 보완되는 효과 그리고 이제 집콕의 효과도 있어서 좀 가전 제품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외에 이제 휴대폰 부문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좀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아이폰용 OLED 패널을 5천만 대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5천만 대 공급과 함께 OLED 출하량 올해 전망치 약 800만 대 글로벌리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더해진다면 이제 이런 실적이 현실화됐을 때 주가 흐름은 더욱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할 거다 보십니까? LG 디스플레이 역시 좀 흐름은 기대가 되지만 저는 여기에 납품하는 어떤 소재 업체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P&H 테크라는 회사 오늘 이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회사가 올해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소부장 특례로 상장을 했고요. O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LG 디스플레이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좀 특이하게 보실 만한 점이 작년에는 연구 개발비나 뭐 캐파 투자 비용 등으로 좀 적자가 이어져 왔었는데 올해 1분기에 첫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테스트 제품들을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회사는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향후에 계속 실적 개선세를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바닥을 많이 다지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의 어떤 변화가 그리고 흑자 전환이 좀 향후
우상향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황 팀장님의 종목 저희 잘 기억해 보죠. P&H테크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쪽 이야기가 2차 전지예요. 요즘 시장에서 워낙 핫하니까. 네. 어제 LNF 수주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SK이노베이션과 1조 2천억 규모 양극재 납품 계약 소식이었어요.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시 한번 LNF 주가를 더 띄워줄 탄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전에 좀 비슷한 케이스를 가 생각이 나서 네. 이제 작년 12월 정도였는데 그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한 1.3조 원 정도 규모 그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장이 끝난 게 아니고 장 중에 공시를 했었는데 장 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그때도 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번 공시로 인해서 그 주가 흐름은 한 번 더 갈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되게 이제 사자 잔량이 많이 쌓여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장 시작 후에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기보다 향후에 어떤 이제 대규모 물량이 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우려도 적어서 비교적 상방이 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관심이 가는 게 LNF 관련해서 덩달아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또 찾아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역시 어제 공시가 난 직후에 갑자기 같이 오르고 마감을 한 종목인데 이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제 모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 네. 세로닉스라는 회사고 세로닉스. 네, 코스닥 기업에 상장을 해 있습니다. 지금 지분은 16.4%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제 LNF 시총이 3조 원 정도 돼요 지금. 근데 만약에 향후에 더 시총이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세로닉스 시총이 2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6.4%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된다면 향후에 지금 수준보다 더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로닉스, LNF 또 선택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황 팀장님의 세로닉스 저희 관련해서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죠. 건설 기계업종 얘기 이제 좀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이슈로 네. 꼽아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고운 얼굴로 건설 기계 저도 사실 굴삭기 이런 얘기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요즘 국내 굴삭기 업체들 너무 판매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월 판매량 신기록을 갱신했다라는 뉴스도 이렇게 매월 들리고 네. 있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작년에 억눌렸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쪽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굴삭기 판매량이 이제 좀 체감은 안 되지만 7만 대를 넘기면서 전년 동월 대비 약 6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 뭐 미국이나 중국 등이 경기 부양책들을 매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 등이 확대된다면 이 수혜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어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죠.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모두 강세 흐름으로 마쳤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 북미에서 굴삭기 판매량 이제 계속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서 주요 건설기계주들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다라는 이제 레포트도 발간을 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급하게 많이 올라온 감이 사실은 있어요. 네. 이제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조정이 만약에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단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소형단에서는 굴삭기나 지게차에 이제 들어가는 많이 보셨을 텐데 유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DY 실린더. 파워죠. 네. 네, 맞습니다. 유압 실린더 그 회사인데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시총이 약 2천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할까 또는 현대건설기계에 투자할까 고민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제 두 회사에 모두 납품을 하는 이제 이런 DY 파워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장도 한국이나 중국 등의 이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륙에 맞는 그 생산 대응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회사라고
것으로 생각하고 매출 비중의 43% 정도가 중국인 만큼 이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어떤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업황이 좋아지면서 판매 데이터가 따박따박 찍히고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 둘 중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면발업체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였어요. DY 파워 유압 실린더 업체로서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엔터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어제 류민수 차장님 저희 시간에 추천주가 JYP였는데 오늘 또 이 황 팀장님도 엔터주 언급을 해주신다 그래서 궁금해요. 네. 어떤 포인트인가요? 또 왜 엔터주를 좀 꼽았냐면 최근에 막 뭐 환경 정책, ESG 관련, 뭐 기후 협약 또는 네. 뭐 그 인프라 등등 엄청 핫한 섹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럼 어디가 좀 소외가 돼 있을까 했는데 이제 엔터주들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온갖 행사나 이런 뭐 이벤트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또 그 연초에는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다른 섹터에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를 지금쯤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제 2분기에는 이제 1분기에 좀 조용했지만 2분기에 각 기업들의 대표 주자들이 컴백을 많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 이제 옛날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이제 2분기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이 하이브는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면서 수급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YG나 JYP도 그룹들의 컴백 소식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어제 말씀하셨다는 그 JYP는 트와이스, 뭐 있지, 데이식스 등의 활동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돈이 좀 안 되는 그런 사업부죠.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 사업 쪽도 모두 사업 정리 중이라는 기사들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도 힘이 좀 될 것 같고요. JYP를 이제 저도 엔터주 중에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좀 인지도가 낮지만 이제 니주라는 일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니주의 일본 성적이 되게 눈여겨볼 만한데요. 오리콘 차트에서 뭐 1위 했다는 그 맞아요. 그룹인가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뭐 오리콘 차트 스트리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옛날에 한창 뭐 트와이스가 JYP의 주가를 끌어올렸을 당시에 그 데뷔 초 돌풍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따라서 2분기 본격 아티스트 출격 앞두고 이제 각 엔터사들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도 저희 시간대 그럼 더블로 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2PM도 컴백한다 그래서 맞아요. 기다리고 2PM 도 있었는데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JYP 저희 네. 기다려보죠. 저희 성공 전략에는 블랙핑크, 트와이스보다는 우리 황 팀장님입니다. 황 팀장님 공략지 주세요. 어떤 겁니까? 오늘은 DL이라는 회사. DL이요? 네, 이제 DL 하면은 어떤 회사일까 싶으실 수 있는데 이제 대림 산업이죠. 대림 산업이 그 DL ENC에 건설 사업부를 주고 DL 쪽에는 그 외에 화학 사업부를 준 그런 이제 인적 분할이 된 회사입니다. 네. 그냥 쉽게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화학주들 진짜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DL은 조금 소외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DL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비상장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도 하고 DL이 DL의 화학 사업부가 좀 주목이 안 됐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는 화학주로 조금씩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DL이 갖고 있는 뒤에 관계사들이 핵심인데 이 회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비중이 네. 가장 큰 여천 NCC라는 회사 있습니다. 여천 NCC가 하나솔루션이랑 5대5로 설립을 한 기업인데 여기가 작년에만 영업이익 약 3천억 원, 순이익 2,400억 원 났습니다. 이제 비슷한 그런 상장사 동종 업계를 비교해 보자면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유화가 지난해 실적 영업이익 1,700억 원 정도로 이제 이 여천 NCC의 절반 수준 정도 했습니다. 그럼 대한유화의 시총을 보시면 조금 유추가 가능하실 텐데 대한유화 시총이 2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5로 설립한 기업이고 50%의 어떤 지분 가치만 반영을 한다고 해도 한 1조 원 이상은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뭐 폴리미레라는 회사는 마스크 필터나 주사기 원료로 사용되는 그 PP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작년이 영업이익 1,300억 원 났고 비슷한 이제 효성화학은 영업이익 600억 원에 시총이 지금 1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의료용, 진료용 장갑
또한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네. 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리플렉스라는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술용 장갑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 방역 조치를 위해서 동남아 쪽에서 이런 고무 생산 시설을 다 폐쇄시켰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최근에 저희 마치 차량용 반도체처럼 고무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런 카리플렉스의 그 제품 판가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갈까요? 지금 1.5조 원으로 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목표보다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12만 원 단기적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손절 네. 라인 8만 5천 원 잡고 저희 DL 꼭 점검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성공 전략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